안녕하세요. 인천 실천교육 교사 모임 부대표 구소희라고 합니다. 저희 지난 4월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거권을 가진 18세 청소년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18세 선거를 도입했는데요. 이미 18세 선거를 실시하는 세계 각국은 청소년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적합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이미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첫 선거에 참여했던 청소년 유권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거가 임박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리고 코로나19는 모든 선거 관련의 이슈를 다 삼켜버렸고요. 학교는 문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의 모든 원인을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소 사회의 쟁점을 수업에서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이슈를 흡수하고야만은 입시 중심의 담론과 교육을 경쟁 기반으로 하고 성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별을 당연히 여기는 풍토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을 진영의 논리로 바라보고 신민화, 우민화 또는 좌경화로 바라보는 그런 갈등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 형태에서 시작되었지만 삶의 양식으로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늘 민주시민의 양성이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주체적인 민주시민의 육성을 비전으로 자율성, 공공성, 연대성의 민주시민을 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민주시민 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시작하고 있는 독일도 있는데요. 전쟁 후 나타난 극심한 이념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을 이용했습니다. 인천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4조, 즉 원칙 부분에도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사의 강압적 교화나 주입식 교육을 금하고 논쟁이 드러나는 상황은 논쟁을 재현하며 쟁점 안에서 포함된 자신의 이해관계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등 논쟁 수업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도성훈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2020년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토대로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나가야 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한 사회에서 한둘의 리더로 또는 몇 가지 정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변화해 나갈 수 있기에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논의를 보태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공동의 존중과 합의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공동체가 함께 지켜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 쟁점 문제를 다루는 논쟁 수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한 가지 사항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 바라보고 분석하여 소통과 협력의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노동인권 문제, 계층 간의 격차 심화, 청소년 관련 정책들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뤄보고 수업 시간에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사회적인 이슈를 균형 있게 바라보기 바란다면 수업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마치 의견 없음이나 의견을 표현하지 않음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혹자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교실의 정치화가 아니라 교실에서 사회와 정치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교실의 정치 진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고 가짜뉴스에 휘둘리며 극우와 극좌 진영 논리로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뼈아프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름을 전제로 하기에 과정이 거칠고 갈등의 여지는 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아름다운 것은 이러한 갈등을 공동의 합의를 통해 더 높은 가치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시민을 길러내고 시민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나와 공동체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을 삶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학교가 시민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정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추가 문제와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참관자도 질문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십니다. 네, 마이크. 좀 나오셔서 주시면 돼. 예, 평론의 동만 교수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 좀 하고 싶어서 읽어봤는데요. 제가 바라던 내용도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제 첫째는 교육청에 민주시민 교육과가 들어섰거든요. 교육과 들어서면서 찾아맞아. 거기에 이제 네 팀이 있습니다. 학교 혁신 교육과죠. 이게 바뀌었는데요. 동아시아 평화교육 학생자치교육관 이렇게 네 팀으로 바뀌었는데, 첫째는 민주시민 교육과의 역할이 좀 많이 아쉽다.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팀별 역할로서 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각자 자기 일에만 치중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잘 역할을 융화시켜야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학교에 정착이 되는데, 민주시민과의 팀별로 그냥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반가움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학교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청에서만 생각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 학교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의 역할, 그리고 학교의 역할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학교의 역할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학교는 지식교육하고 공동체 민주시민 교육이거든요. 지금의 상태는 지식교육 중심으로 와서 온라인 교육이 학교도 정규 수업만 하고 있고 기타 등등. 이 공동체 시민교육이 사실은 큰 역할, 어쩌면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동체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건지, 교육청도 그렇고 시민사회, 또 뭐 이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서 해 나가야 될 방향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목적 자체가 민주시민 교육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역할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교육청이 앞장서 주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의 팀별 운영이 좀 아쉽다.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 교육청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선생님의 이제 인식을 동의하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이제 공감해서 제가 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의 정책도 민주시민 교육이 굉장히 거세게 불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왔던 탑다운 방식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민주주의와 학교 민주시민 교육이 이제 같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정책으로만 또 바꿔줄 수 없는 것이고, 학교에서 인식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인데, 저희가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도 노력을 하고 밑에서도 오히려 버텀업과 탑다운 방식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 자치에 대한 뭐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학교 자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코로나 되기 전에는 학교 자치가 마치 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고 대비책을 내놓으면 그 이후에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침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몇 번 학교에서 이제 엎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학교들은 스스로 이제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 같고 자꾸 지침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현장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주시민 학교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라든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열망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준비가 항상 입시라는 것, 또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어쩌면 그 임계치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열망들을 조금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식교육 중심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 교육이 부재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저도 정말 격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학교를 왔는데 선생님이 학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책상에 다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입학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책상에 붙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들은 그 책상에 붙어 있던 것조차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첫인상으로 만난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이 코로나 시기를 상실된 시기라고 하잖아요. 이 시기를 경험했던 아이들을 이대로 그냥 성장을 한다면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던져져야 하고요. 코로나 전국이 앞으로 1년 정도 더 간다, 2년 정도 더 간다, 그 다음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빈번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수업도 전혀 해보지 못했지만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고 충분히 그 공동체 교육의 부재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학교 내에서 논의로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해설 논의로 그 사회 해설 논의로 저희는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자치가 무너지고 있다. 저도 많이 실감하는 부분이고요. 어느 순간인가 공문이나 지침에 많이 의존하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가 함께 합의하고 뭔가를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